현재 시간이 오전 5시 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늦었죠. 제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내용을 이제 찾아보니까 또 다른 내용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송사 내용을 한번 올려볼까 아니면 AI들하고 대한 내용을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올려봅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 자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때 자금성에 이미지가 하나 있었죠. 숭실대학교 보관하고 있는 태화전 그림이 있습니다. 김홍도 뭐 작품이라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화전이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 자금성의 이 태화전 그림을 숭실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알 것 같죠. 이 자금성이 바로 경복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행도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 연행도는 김홍도 이제 작품이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김홍도가 청나라에 가가지고 자금성을 그렸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실제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금성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금성은 명나라 영락 4년 1406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영락 18년 1420년에 완성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영락제가 태종 이방원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자금성 건축은 당송의 기율을 따르면서 도시 기능, 산수, 행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중국 고대 도시 건축과 궁궐 건축 사상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자금성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태종실록부터 이 자금성이 단어가 이제 검출됩니다. 세조실록 나오죠. 중종실록 나오죠. 그 다음에 정조실록 나오죠. 순조실록 나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원문하고 비교가 이제 되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에 각주에 이렇게 달아놓은 말이 되겠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이제 자금성에 이제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순조는 이때는 그 청나라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성이라는 말은 청나라 시대부터 사용된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금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위쪽에 한번 봅시다. 중종실록, 세조실록인데 세조실록 한번 선택해 볼게요. 1466년 명성황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보면 원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도 아래쪽에 보면 여기 각주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경 자금성 정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금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청나라 시대 때 사용된 이름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조실록 이렇게 나오죠. 정조실록 다시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조 여기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건청궁 북경 자금성 안에 있는 궁전으로 청나라 황제 정전이라고 설명을 하죠. 여기 원문에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자금성이 나오죠. 제 채널에서 정조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영상들이 눈에 띄죠. 노아 덤돌이에서 또 한 번 더 사기꾼이 되었네요. 정조 황제께서 낭비신 은조, 만주, 몽고, 항군이 일치한다. 이런 내용 나오죠. 여기 정조 황제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죠. 조선 정조에게 코끼를 조공한 섬나국, 태국, 고려시대부터 조공했다. 세안기록의 사파는 제가 영조 황제로 이제 확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영조라고 이제 확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정조하고 영조하고 예상되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대륙을 다스린 정조 황제, 대륙을 다스린 정조 황제 실록으로 알 수 있다.
인간 속이는 것은 껌 씹기보다 쉽다. 그리고 1777년 중국에서 재래의식의 시대에는 정조, 이산 황제의 출처를 공개합니다. 요런 영상이 있죠. 그리고 요 이미지 요 기억나시죠? 요거. 1749년 영조의 의진과 1785년 정조, 이산의 의진을 공개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정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조. 이게 1780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기억하시죠? 뭐, 앞전에도 보여줬지만, 영상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황제 1번, 또 2번 또 황제 이렇게 적혀있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1번, 2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 내용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이게 건령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정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1780년도 기록이잖아요. 그러면은, 청나라는 건령제가 되고, 그러면 조선은 정조가 된다. 그런 설명이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자금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성에서 그린 이미지로 이제 확인이 되죠. 실록의 내용으로 정확히 이제 두 분이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정조와 건령제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 왜? 자금성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또 직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직내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직내는 천자의 직할 행정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를 볼게요. 이런 이미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자, 노란색 권룡포를 입고 있는 황제 두 분이 되겠습니다. 청, 조선, 청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미지도 생각나죠, 여러분들. 자, 왼쪽에는 마테오 리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명나라의 이주조가 됩니다. 자, 이 복장을 보면 조선 복장 관료하고 똑같죠. 명이 조선이기 때문에 이 관료 복장도 똑같아 보면 되는 거예요. 마테오 리치와 이주조가 남긴 지도가 있죠. 권요 망국 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권요 망국 전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와 이지조가 1602년도에 그린 지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바로 이 지도가 되는데 이거는 채색본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륙적은 대명 일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반도가 조선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반도의 지명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뭐 강원도, 뭐 고신라, 뭐 충청도, 고백제, 그리고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지명이 여기 한반도에 다 있어요. 이 지도가 좀 이상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으로 보면은 조선의 수도가 북경 베이징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여기 한반도에 조선이라고 써져 있을까요? 조금 의심되는 지도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한반도는 고려로 써져야 정상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른 지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뭐 이 지도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이거는 산해경 지존도가 되는데 삼재도에 나오는 내용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삼재도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명나라 시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력 35년 1607년도로 되어 있어요. 자, 권요 망국 전도가 1602년도에 만들어진 지도죠. 자, 그러면 5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표기가 다를까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607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삼재도에 여기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중국은 대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한반도 지명이 다르다. 이 지도에서는 한반도가 고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요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런 표시를 보면 현재
우리가 아는 요동 위치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반도는 고려다 곤요망국 전도하고 다르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마테오리치 이 지도가 약간 좀 이상해요. 제가 이게 보기에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경사가 나오죠. 여기.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남경이 나옵니다. 이게 난징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경사라고 되는데 이건 베이징 북경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이제 뒤로 돌아갔는데요. 자금성이라고 사용하는 명칭들은 청나라 시대 때 사용한 명칭이 됩니다. 자, 여기 중종실록 이거 한번 선택해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자금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가정제라고 되어 있어요. 명가정. 자, 이게 각주에 달려있죠.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은 세조실록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다 보면은 이 각주의 자금성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북경 자금성 정문이라 되어 있죠. 원문에는 자금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건 1460년 명성화라고 되어 있죠. 즉 명나라 시대에는 자금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청나라에 들어서면서 자금성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세조시대 이게 태종실록 나오죠. 여기 태종실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태종실록 이거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아래쪽에 자, 여기는 자금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각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문에는 자금성이 안 나오는 경우로 확인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국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고려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무라는 단어도 나오네요. 자, 여기 한번 위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고려 나오죠? 홍무 나오죠? 뭐 고민한 이런 단어도 나오네요. 아래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때 죽음을 면하여 한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에 여기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자, 원문을 한번 봅시다. 여기 한양이라고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원문에 보면 대명 태조 고황제라 되어 있죠. 바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름에 태조가 의의를 들어 회군하여 채영을 잡아 물리침해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자, 현재 이 내용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태종실록 17권 태종군용 3월 26일 기사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 자금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각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나라 시대 때는 이 자금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각주 부분에 모든 게 다 적혀 있다. 자, 여기 뭐라고 한번 설명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 순천부라고 되어 있죠. 명나라 초기에 북경의 일대를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간부, 태종 영락제는 이때 순천부를 북경으로 삼아 서울을 금등에서 이곳으로 옮기고 저 유명한 자금성을 축조했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여기 태종 영락제가 나오죠. 바로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이방원이 이 순천부가 있는 북경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위쪽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주제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하정서 김노가 기록해 온 황제의 북경 순행을 알리는 조서와 칙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락제가 이 북경으로 순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위치는 난징이 되겠죠. 1594년도 뭐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도를 보면 자, 여기
베이징 북경 쪽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북직내 나오죠? 그리고 경사라는 지명이 나오고, 여기 순천부 나오죠? 즉, 이쪽으로 순행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행하기 전에 이제 출발지는 어디겠습니까? 지도를 좀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남직내, 응천부, 황성,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주제 제목으로 보면은 뭐 단번에 뭐 알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요렇게 이동한 내용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주제 제목으로 봐도 뭐 단번에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북경 순행이라고 하니까 알 수가 있죠. 자, 아래쪽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정사 김노와 부사 6기가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조칙 2통을 기록해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는 이러하였다. 영락 6년 8월 11일 조소에 이르기를 성주는 낙양을 건설하여 비로소 두 왕도를 열었고 유는 백성에게 부지런하고 더욱이 순성을 중하게 여겼다. 짐이 천하에 군림을 하여 공경이 떳떳한 전장에 따라 통화하던 처음에 이미 순천부를 올려서 북경으로 삼았다. 지금 사회가 평안하고 국가에 일이 없으니 지방을 순성할 때이다. 지방을 순성한다고 하니까 지방을 한번 돌아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방은 이제 대륙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순천부 올려서 북경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영약제가 또 수도를 북경으로 이제 천도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위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 사람이 나옵니다. 김노와 부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김노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김노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 정기의 판중, 추원사, 지의정부사 등을 여기만 문신이다. 자, 여기 보면 조선 건국 제1차 왕자의 난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김노라는 분이.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본가는 영강 고려 공민한 때 사마시 생원에 입시하여 호건이 되고 그 뒤 삼사 우윤이 되었다. 1392년 태조 1년에 조선 개국시 태조를 도와 개국 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태조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가 처음 나라를 건국할 때 개국 공신 도우신 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개국 공신이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3등에 책록됐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여기에 김노라는 사람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 김노라는 사람과 부사 6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관료가 됩니다. 자, 이 관료가 어디에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나요?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도 조칙을 2통이나 가지고 이제 돌아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하정사 김노와 부사 6기가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조칙 2통을 기록해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는 이러하다. 자, 여기에 번역하는 내용을 보면 명나라라고 하니까 이건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서울에 돌아왔다고 하면 이 서울은 어디가 되겠나요? 자, 여기서 명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이 명나라는 난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어디일까요? 자, 번역문 해석으로 보면은 명나라에서 한반도 서울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난징에서 이렇게 서울로 왔다. 그런 해석을 해놨어요.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난징에서 한반도 서울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원문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해자 경사라고 나오죠. 이거는 앞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자, 회자 경사라고 정확히 나오죠. 즉 경사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지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 북경 베이징이 여기에 경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락제가 이 부분에 순행을 한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코파와 대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 보면 자금성이 경복궁이다. 자, 사항자는 베이징의 자금성을 조선의 수도인 경복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베이징 자금성을 조선의 수도로 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자, 회자경사이 나오죠. 자, 회자경사는 베이징으로 돌아왔다로 해석합니다. 또는 베이징에 왔다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한명회가 베이징에 도착해 활동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기존의 역사적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원문과 기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을 하지요. 자, 제가 논리적으로 뒷받침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해자 경사의 뜻인데요. 이게 베이징으로 돌아왔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의 이 해자 경사는 명나라에서 한반도 서울로 돌아왔다 이 해석이 아닙니다. 즉 난징에서 베이징에 돌아왔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하정사나 김노와 부사나 유기는 이 사람들은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됩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이 왜 명나라에 있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순천부 즉 북경 베이징에 왜 있냐. 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영락제가 태종 이방원이기 때문에 베이징 북경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각주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순천부는 명나라 초기에 북경의 일대를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간부. 자, 여기 보면 태종 영락제라고 되어 있죠. 이분이 이방원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관료인 김노와 부사 유기가 베이징 북경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베이징 북경의 자금성이 태종 이방원이 두 번째로 옮긴 수도인 경복궁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숭실대학교에서 이렇게 태화전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경복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원문 내용에 뭐 순천부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원문에 순천부 나오죠? 북경 나오죠? 자, 여기 해자 경사 나오죠? 그리고 앞쪽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순자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따라가면은, 자, 천부 나오죠? 순천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북경 나오죠? 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명년 2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해석 내용도 보면 명년 2월 북경을 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토리치와 이조가 남기 권요 망국 전도를 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경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남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경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태종 이방원이 순행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남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반도에 보면 여기에 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개국 공신인 사람들이 여기 북경 베이징에 여기에 있어요. 좀 이상하지요?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이. 조선은 여기고 여기 색깔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고작 영역이 여기인데 왜 조선의 관료가 베이징 북경에 여기 있나요? 자,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가 여기 남경 난징에서 수도를 정했으니까 그의 아들에 의해 가지고 다시 수도가
난징에서 북경 베이징으로 이렇게 천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도도 좀 이상한 지도가 됩니다. 이게 한반도에 조선이 써져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같은 시기에 그려진 지도인데, 여기는 한반도고 고려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정확히 고려. 그리고 대륙은 이렇게 대명국이라 적혀 있으니까, 이게 정확한 지도입니다, 이게. 한반도는 고려로 적혀 있어야 맞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삼제도에 나오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자의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보면 이 원문에는 명나라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자, 원문에 보면 또 없는 명나라를 또 지배해가지고 명나라에서 한반도 서울로 왔는 것처럼 또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회자 경사의 뜻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돌래 돌아오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자 스스로 돌아오다. 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냐? 여기 경사 베이징 북경에 돌아왔다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정사 김노라는 사람과 부사 룩이라는 사람이 북경 베이징에 왔다, 경사에 왔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주제자문을 한번 보세요. 황제의 북경 순행을 알리는 조소의 칙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기 때문에 북경을 순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김노라는 사람과 룩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에서 한반도 서울로 온 내용이 아니고 베이징 북경에 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북경에 순행을 한다는 조서와 칙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베이징 북경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황제가 북경에 순행할 거라고 알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한반도 서울로 온 내용이 아니고 난징에서 북경에 온 내용을 이상하게 또 번역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분명히 조작된 내용이 됩니다. 실제는 회자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노와 부사 이 두 명은 난징에서 경사가 있는 곳 베이징 북경으로 왔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락이 태종 이방원이 되는 거예요. 영락이 태종 이방원이면은 당연히 난징에서 태조 이성계가 경복궁을 건설하고 그곳에 첫 수도를 뒀다는 게 확인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태종이라는 사람하고 영락이라는 사람은 현재 같은 인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 같은 인물을 두 개의 역사로 쪼개놨다 보면 되는 거예요. 실록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김노라는 개국 공신이 왜 베이징 북경에 여기 왜 있나요? 그것이 조선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금성이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으로 보면 경복궁이라는 게 또 나타나는 경우가 돼요. 바로 이 회자 경사가 이 단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완전히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해석은 제가 해석한 내용으로 김노라는 사람하고 육이라는 사람이 자금성에 돌아왔다.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자금성이 경복궁이 된다. 정확히 확인되는 내용이 됩니다. 제 채널에서 경복궁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거 앞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자, 경복궁이 자금성이다. 실록이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진짜 경복궁 홍무 경성도지에 나와 있다. 여기 보면은 이미지가 하나 보여요. 이 도면이 이것도 경복궁이 됩니다. 여기. 자, 고려의 남경수도 광릉 뭔미냐 이 기억하시죠? 저 조선 2차의 왕자이나 대륙 양장 난지궁 여기 나오죠? 자금성 베이징 자금성이 경복궁이다. 2차의 왕자는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태종 이방원이 수도를 정한 곳 고려 수도 송도 여기 나오죠? 그리고 경복궁 여기 보면 본조 팔도 요거 자금성이 됩니다. 다.
자, 여기 또 나오죠. 우리나라의 도읍터는 한강을 지나 강남에 있다. 황제에 계신 곳이다. 자, 양자강, 요 나오죠. 양자강. 자, 실록의 방위 기록으로 보면 경복궁은 대륙 난지궁이다. 이 나오죠. 자, 일본이 부여한 대륙풍 경복궁. 이거 그 대륙입니다, 이거. 그리고 실록의 경사의 의미. 이거 경사 나오지요. 실록의 경사의 의미는 뜬국과 뚱청 발음 파기가 같아요. 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또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런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영락 태종 이방원이 여기에 태조 이성계가 처음 도읍을 정한 이곳에서 나중에 수도를 베이징 북경에 옮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학에서 여기 남경에서 이렇게 한반도 서울에 왔다고 해석하는 내용이 됩니다. 전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대륙 이쪽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한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조선이어야 된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수도로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본국이고 이제 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는 여기는 변방국이 되는 거죠. 수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더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장차 명년 2월에 북경을 순행하려 하여 황태자에게 감국을 명령하였다. 자, 이 내용에 보면 북경을 순행하는 사람은 그 태종 이방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황태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문에도 보면 여기 황태자 나오죠. 자, 그럼 황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황태자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황의를 이을 황자, 국저, 저군 또는 저궁 또는 태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태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방원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황태자라고 불린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의 내용 또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 보면 황태자는 제국에서 황제의 뒤를 이을 황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영락제가 이방원이고 여기 황태자 아들이 있는 곳이 여기 베이징 북경이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간다, 이제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찍어놓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군신관계 부모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은 2명이고 부모는 명나라이고 아들은 조선이다. 그리고 조선의 수도는 2개. 즉 부모는 명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난징이 됩니다. 아들은 조선이다. 이거는 베이징 북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수도가 2개다. 즉 그래가 부모와 아들 관계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나라 부모, 조선은 아들 관계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됩니다. 세계 최초 공개 경복궁의 자금성 실록이 밝히는 충격적 진실 조선의 역사 이렇게 추적 마무리합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명이 이게 난징이다 부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는 태조 이성계의 또 다른 이름 휘가 됩니다. 그게 명이다, 단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이나 명이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명이라는 것은 태조 이성계를 호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난징이 부모가 되고 자금성에 있는 베이징 북경이 아들이 된다. 제가 설명한 부분이 정확하게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금성이 바로 경복궁이 되는 거예요.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태종 이방원이 난징에서
순천부가 있는 베이징 북경 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는데 그 베이징 북경에 자신의 아들인 이 황태자가 있습니다. 그 황태자에게 김노와 유기를 시켜가지고 조칙을 보내는 내용이 됩니다. 그 조칙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차 명년 2월에 북경을 순행할 거다. 그런 내용이 자신의 아들한테 보내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은 부모가 되고 베이징 자금성은 아들이 된다. 정확히 제가 설명한 부분과 일치합니다.